건강한 수명을 단축하는 나쁜 습관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옆집 김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쓰러지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작은 선택이 만드는 거대한 차이. 새벽 5시, 이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그는 곧장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는 점심때 한꺼번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덜 먹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아침은 거르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굶주린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속 혈당은 바닥을 칩니다. 이때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늦춥니다. 심장은 더 천천히 뛰고 뇌는 더 적은 에너지로 버티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이 씨가 밥을 먹으면 굶주렸던 몸은 마치 가뭄 끝에 만난 비처럼 모든 영양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혈당은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런 일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우리 몸속 장기들은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한 끼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리듬을 깨뜨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에 앉은 채 흘러가는 시간들. 박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소파로 돌아갑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박 씨는 매일 산책을 나갑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깨어있는 16시간 가운데 13시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다리에 고인 피는 제대로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칼로리를 태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혈관을 막고 관절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뇌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거의 40%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분 운동한다고 해서 1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의 해로움을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처럼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밤에 찾아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만드는 비극. 최 씨는 평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잠이 점점 안 왔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간신히 잠들어도 새벽 4,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이것이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원래 잠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특별히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몸속에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합니다.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인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면역 세계도 약화시킵니다. 백혈구의 활동이 둔해지고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세포와 싸우는 힘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12%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식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협이 커집니다. 최 씨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그저 잠이 안 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또 다른 습관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을 잊어버린 몸. 장 씨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국물 조금, 저녁에 차 한 잔이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물을 마시는 양은 하루에 3~4잔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씨는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심하게 목이 마를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이것도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심장은 더 힘들게 뛰어야 합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신장은 적은 양의 물로 노폐물을 걸러내려고 무리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의 윤활액도 줄어듭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며 마찰이 생기고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단순히 물을 안 마신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경도 탈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과 노년층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정체. 강 씨는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하루에 4~5잔은 기본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고 입이 심심할 때도 커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마시는 커피에는 설탕이 들어갔습니다. 믹스커피였고 거기에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과일을 먹었습니다. 사과 1개, 배 반쪽, 포도 1송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비스킷이나 초콜릿을 1~2개씩 먹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과일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모르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의 양이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이 2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설탕을 더 넣으니 한 잔에 3스푼입니다. 하루 4잔이면 12스푼입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많습니다. 사과 1개에는 각설탕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갑니다. 배와 포도까지 합치면 각설탕 6개 정도입니다. 저녁에 과자와 초콜릿까지 더하면 강 씨는 하루에 각설탕 20개나 넣는 당분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당분 섭취량을 각설탕 6개 이하로 권장합니다. 강 씨는 그 3배 이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당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이 이를 감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관벽을 상승시킵니다.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간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분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당분을 많이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마치 중독성 물질처럼 당분은 우리를 계속 찾게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당분을 원하게 되고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강 씨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매일 달콤한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습관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의 무게. 윤 씨는 홀로 살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윤 씨는 매일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빵 한 조각으로 때웠고 점심은 밖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먹을지 생각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대충 찬장에 있는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거나 냉동식품을 데워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영양 균형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먹으니 빨리 먹게 되었습니다. 10분이면 한 끼를 다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을 이유도 없었고 대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윤 씨는 자신이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거의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영양 상태가 나빴습니다. 식사의 질이 떨어졌고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적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이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